안녕하세요. 메가비뇨기과 대표원장 조시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모든 남성에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질병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될수록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남성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변 활동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의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초기 발견을 하게 되면 약물로 증상을 호전하실 뿐만 아니라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전립선 비대증의 기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크게 전립선과 방광의 근육을 부드럽게 해서 소변을 배출을 도와주게 만드는 알파 차단제와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키고 비대를 늦추는 5-ARI, 세 번째로 방광 변성으로 인한 과민한 방광을 억제시키는 약물, 마지막으로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하는 항이뇨 호르몬제 네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 친구는 하나밖에 안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환자 특성에 따라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약물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약물을 병합하기도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이 나오는 길이 요도가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좁아진 방광 입구와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약이 알파 차단제인데요. 알파 차단제가 전립선 비대증의 기본 약물이 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알파 차단제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테라조신, 독사조신, 알프조신, 담슐로신, 실로도신, 락토피닐이 있고요. 물론 이게 동일한 성분명이라도 각 제약회사에서 상품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수백 가지 약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약제의 성능과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효과가 센 약물이지만 또한 부작용도 센 약물이고 뒤에 말씀드린 순서대로 효과는 약하지만 부작용도 덜한 약물입니다. 독사조신, 테라조신, 알프조신은 효과가 가장 좋은 대신에 혈압을 10 정도 떨어뜨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않고 기존 약물에 반응이 약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나프토피딜이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도 가장 적은 약이기 때문에 1차로 처방하고 반응을 보면서 점점 강한 약으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약물 종류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으로 올라가 버리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로도시는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대신에 사정량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저는 젊은 남성에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기립성 저혈압의 부작용은 가장 적기 때문에 알파 차단제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신 분에게 또한 여성분도 전립선은 없지만 방광은 있고 실로도신이 방광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요도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실로도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알파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저혈압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알파 차단제는 종류도 많고 효과와 부작용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성별, 연령, 소변 세기와 같은 증상과 부작용들을 감안해서 처방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져서 알파 차단제로 증상 호전이 약한 경우에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비대 정도를 늦추기 위해서 5-ARI라는 약물을 쓰게 됩니다. 이 약물은 남성 호르몬 중에서 전립선을 커지게 하는 DHT라고 하는 호르몬만 선택적으로 억제시키게 되는데요. 이 약물은 또한 탈모 치료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머리카락이 풍성해졌다, 머리가 훨씬 덜 빠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5-ARI는 피나스테라이드, 두차스테라이드 두 가지 약물이 있으며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 30g이 넘는 경우에 보험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전체 전립선의 30%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약제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성욕 감퇴, 발기부전이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고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액 양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암 혈액 검사인 PSA 수치를 반으로 낮추기 때문에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인 전립선 암 피검사를 하실 때 결과 해석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PSA 4 이상이 되면 전립선 암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5-ARI를 드시게 되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부터 위험 수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검사와 초음파를 꼭 하시고 이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전립선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5-ARI의 부작용이 싫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폴랩, 유로리프트, 리줌 등의 전립선 수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수술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광 변성으로 인한 과민성 방광을 억제시키는 약물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요도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방광도 압력을 세게 받게 되고 방광의 근육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방광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 방광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방광의 소변이 얼마나 차있는지 확인하는 신경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에 쓰이는 약물은 크게 항무스카린제 그리고 미라베그론제제로 나뉘게 되고, 항무스카린제도 현재 4-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무스카린 제제는 예민한 방광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좋은 대신에 너무 억제시켜서 소변 줄기가 더 가늘어지거나 잔뇨가 많이 남을 수 있으며 입마름, 변비, 눈이 뻑뻑함 등의 부작용이 있는 편으로 특히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젊으시면서 소변 줄기가 너무 세게 나와서 급박요, 심지어는 급해서 새는 급박근 요실금이 있는 경우 등께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미라베그론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약으로 항무스카린 제제에 비해서 효과는 약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어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약한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가장 불편하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야간요인데요. 자다가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참고 일어나겠는데 3-4번 이상 자다 깨면 그렇지 않아도 깊이 잠을 주무시기 힘든 분들이 자주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되니까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간에 소변이 정상 이상으로 만들어져서 야간 단뇨가 발생하는 경우는 항이뇨 호르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제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서 참 고마운 약인데요. 이 약도 물론 단점이 존재합니다. 항이뇨 호르몬제는 소변을 농축시켜서 노폐물만 나가게 하기 때문에 체내에 수분량이 많아져서 전아토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소금물에 물을 넣어서 소금을 연하게 만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항이뇨 호르몬제가 전아토륨 혈증을 일으키기 쉬워서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고 전아토륨 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어지러움, 하지에 붓기 등이 발생하면 이 약을 중단하는 등 조심스럽게 써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약제의 발전으로 이러한 부작용들이 훨씬 덜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기적인 피 검사를 통해서 전아토륨 혈증이 발생하는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비뇨의학과 강서마곡점에서는 단연간의 대학병원 및 남성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약물 치료뿐 아니라 비교적 통증과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홀랩 레이저 전립선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혹은 영상 설명란에 나오는 정보를 참고하시어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비뇨의학과 강서마곡점 대표원장 조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